네, 외국인이 계속 밀어내고 있는 시장이네요. 지금 매도 가속화 이루어지고 있는 2시 45분 구간입니다. 사실 요즘 그 유통시장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쇼핑하는데 우리도 주식시장에서 지금의 세일 기간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싶습니다. 두 분과 함께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할인폭이 있고 앞으로의 성장폭이 있는지 얘기 나눠봐야겠습니다.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고요. 운이용 컨설팅 윤혜림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계속 이렇게 밀어내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은 좀 불안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역시나 내리는 종목의 수가 월등히 많은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뭘 더 주시해서 볼까 다양한 관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 분위기와 함께 SK 하이닉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키옥시아발 충격이 좀 있어 보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했다라는 매크로도 있겠지만 키옥시아의 실적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 쪽 그리고 기술주가 너무 높아졌다에 대한 이제 톤을 좀 식혀야 하는 구간으로 접어든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이동근 대표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당분간 반도체는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거친다라는 시나리오로 살펴봐야 할지 지금부터도 적극적인 매수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앞으로 상방을 또 높게 볼 거면 지금을 오히려 소극적인 것보단 적극적으로 맞이하자. 지금의 스탠스는 어디에 가까우실까요? 먼저 이제 키옥시아의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이미 키옥시아의 밸류에이션은 그 피어그룹의 상당히 높았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상 대비해서 좀 부진한 실적이 나오물이 내가지고 조정이 급격하게 나왔는데 결국은 지금 보면은 어떤 환경이라든가 펀더멘탈적인 요인이 바뀐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키옥시아 실적도 실적이지만 사실은 미국 기술주들이 조정을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그에 따른 양상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그러니까 지금 관망의 흐름들이 좀 짙어요. 보면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일단 엔비디아 실적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SK하이닉스에 특히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반도체 업종을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반도체 주들의 지위가 좀 달라졌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기업 가치 재평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최근에 리포트들의 어떤 기조를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레이팅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마이크론이라든가 또는 더 나가서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데하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최근에 이미 TSMC 같은 회사들은 시장에서의 어떤 주도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도 이제는 좀 주도권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모건스탠리의 마이크론 리포트를 봤는데 모건스탠리가 마이크론의 목표가를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25까지 올렸는데 논리는 거의 똑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지금 시장에서 보는 논리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모든 종류의 반도체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공급 부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그 메인이 되는 내용이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지금 어떻게 수급적인 요인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기술주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늘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의 조정을 이끌고 있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또 과정을 겪는 것이 또 계속해서 좀 한 번에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조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점 분할 매수의 관점 이런 부분들은 저는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사라는 게 저점이라는 게 오늘이 될지 아니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분할 매수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에 사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쪽에서는 계속해서 저는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저는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매크로 쪽으로 봤을 때 공포 탐욕 지수가 이제 극심한 공포 구간으로 접어들었더라고요. 24까지 내려왔던데 이럴 때는 미국도 약간은 좀 쉬어갈 수도 있고 국내 시장도 그렇게 커플링 되어갈 수 있는 그런 심리적 상황에 있다면
우리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뭘 사도 괜찮다의 관점으로 봤을 때 반도체가 가장 매력적인 거예요? 사실 뭐 지금은 약간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최근에 어떤 변화가 좀 있었죠. 네. 이건 미국 증시도 구리 증시도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지금 최근에 가장 좋은 업종은 헬스케어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맞아요. 바이오가 좋은 거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기존의 테크주들, 그러니까 기술주들에 쏠려 있었던 시선이 조금은 이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자금이 대량으로 이탈해가지고 빠져나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기존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다른 쪽에 덜 오른 쪽으로의 어떤 포트폴리오의 그 변화,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시장도 조금 비슷한 맥락이고,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 오늘도 사실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강하죠. 그러니까 바이오의 어떤 강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굉장히 급할 필요는 없어요. 특히 뭐 선생님께서 제가 자꾸 분할 매수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건데, 뭐 지금 반도체가 여기서 바로 또 급하게 반등을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은 약간 당분간은 조금 시장이 지수보다는 종목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죠. 사실 오늘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 쪽에서의 어떤 종목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예. 근데 이제 오장 들어서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더 강화가 되면서 이런 흐름들이 조금 이제 무색해졌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키맞추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는 이제 지수가 조금 이제 그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이런 시장의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다음 주에도 그렇고 조금 이제 종목 쪽에 비중을 두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 역시나 마찬가지네요. 미세 분할 매수 관점, 물론 SK하이닉스 쪽에서도 열려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봤고,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이 있습니다. 뭐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까지 확인하면서 주가의 방향을 계속 아래로 만들지 기간으로 옆으로 횡보하면서 만들지를 저희가 지켜봐야 할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윤 대표님께도 기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딱 나스닥의 자리도 여기서 추세 방향 어떻게 돌릴 거야? 그 위기 구간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스닥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은데, SK하이닉스가 사실 21선까지 간 적은 최근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21선이 거의 근접해진 구간입니다. 여기서 한 1.64% 정도 내리면 21선이 맞닿아지는 그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을 어떤 관점으로 보세요? 역시나 좀 멈추고 나서가 좀 확인된 자리라고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데, 이전에 기억하시겠지만 내렸다가 다시 올라버렸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부터라도 좀 적극적이어야 하나 싶은 거거든요. 시드머니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도 무방하겠지만, 사실 대부분이 이미 어느 정도 발이 담궈진 상태에서 지금 소위 말해서 물려있는 상태일 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다 분할 매수하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실 거라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보셨을 땐 맨날 분할 매수하라고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건데, 그만큼 많이 가파르게 좀 짧은 기간 안에 상승을 했고, 이제 변동성 장세가 심해질 거니까 좀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다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셧다운 이후에 지금 미국장 그리고 우리나라장도 조정이 나오죠. 지금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여태까지 셧다운 동안 나오지 못했던 경제 지표들이 이제 계속해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할 건데, 지금 이런 어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12월까지 변동성이 클 거라는 거는 확실합니다. 뭐 코스피 우리가 3,800까지 열어둡시다라고는 하지만 3,800까지 안 빠질 수도 있고요. 뭐 정말 많이 빠진다? 뭐 혹시 모르는 거니까 3,600까지도 빠질 수 있고요. 그럼 그렇게 생각했을 때 물론 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보다 내년은 더 많이 갈 것은 맞지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기회비용을 투입을 하고 이제 이런 기간 조정을 좀 버텨야 되는데, 물론 오늘 또 이렇게 하락을 하고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변동성은 너무나도 일시적이고, 지금 11월 들어서 갑자기 시장의 난이도가 급격하게 어려워졌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전까지 이제 유동성 장세들을 봤을 땐 그냥 조금 내리는 날 사고,
뭐 오르는 날 팔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뭐 단타나 스윙이 소위 말해서 너무 쉬운 시장이었습니다. 10월까지는. 그런데 이제 11월이 되자마자 외국인들이 7조 원 이상 매도를 했고 지금 오늘만 해도 또 엄청난 대량 매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변동성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거고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약간 옆으로 이어갈 기간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7, 8만 전자 혹은 그 이하로 가지고 있다. 뭐 SK하이닉스 50만 이하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조정에 조금 더 여유 있게 내년을 바라보면서 수량을 늘려가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제 고점에서 삼성전자 뭐 한 10만 원 부근,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뭐 60만 원 부근 물려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이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가장 궁금한 점일 것 같은데 뭐 삼성전자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부터 뭐 9만 원 후반대, 9만 원 중반대, 9만 원 초반대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는 먼저 분할 매수를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보다 우리가 더 가겠다라고 얘기는 하죠. 그런데 더욱더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55만 원 선부터 매수를 해보겠다 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 거의 다 오긴 왔죠. 방금도 시장을 보고 오니까 지금 아시아 전반적으로 증시가 좀 내리는 분위기이고 나스닥 선물 지수도 많이 빠지고 있고 코인도 빠지고 있고 그러면 조금 우리가 공격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 12월까지 매수할 시간은 많기 때문에 조금 금요일이기도 하고 지금 분위기가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 매수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대표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처럼 정말 긍정적인 방향인 건 맞지만 우리의 기회비용을 감안했을 때 그래도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55만 원 선부터 이제 1차 매수를 하고 이제 그 다음 관건은 그럼 50만 원 선을 깨냐 안 깨냐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추이들을 봐가면서 조금 천천히 담자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이 하이닉스를 계속해서 매도세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럼 누가 샀냐? 개인과 기관이었거든요. 근데 기관이 오늘, 어제 이제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누가 물량을 받쳐서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도 고민이 같이 들어가야 하는 시점이겠네요. 가격적으로는 55만 원 이하에서부터는 자리를 잡는지 부분들, 수급이 새롭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지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반도체 바라보겠습니다. 저희 시장과 함께 정리했고요. 자, 이어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이렇게까지 강하다고 종목이 있습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정말 이 종목은요, 와,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구나를 또 한 번 놀라게 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정말 대단하게 올랐습니다. 이동근 대표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오늘 조금 더 그 레벨업이 나타났습니다. 그 전까지도 계속해서 올랐는데, 그 매출과 영업이익 봤을 때 실적이 좋았고, 그 전년 대비 1,500%가 나왔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수익성 있는 앞으로의 사업 구조에 있어서 기대감 많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리포트에서도 목표 주가를 한 18만 원 라인대까지 오늘 잡기도 했습니다. 자, 다른 종목보다 요즘은 실적이 붙어야 이렇게 빠른 속도와 빠른 각도를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이거는 본인의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여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챙겨봐야 합니까?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뭐 눈에 띄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의 급등 이전까지도 보시면은 굉장히 견조했어요, 주가의 흐름이. 아마 오늘 급등하기 전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종목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더군다나 이제 리포트가 나오는 종목이 아닌데 리포트도 나왔고요. 그게 굉장히 좀 컸던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어떤 의료 AI 쪽에서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았는데,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이제 그런 또 흐름도 조금 타는 그런 또 오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결국 하신 대로 일단 굉장히 중요한 요인은 실적이에요. 실적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입원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싱크라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지금 실적의 대부분을 이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적용 병상 수도 늘어나고 있고, 더군다나 상급병원에서의 어떤 이런 적용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해외에서의 어떤 진출을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웨어러블 신전도 분석 솔루션, 이게 이제 모비케어인데, 이게 이제 특히 내년부터 뭐 북미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성장이 좀 본격화가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재료들이 굉장히 그 재료의 질이 좋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실적이 따라오는 그런 종목이다. 물론 이제 주가가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오른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가의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일단 지금 어떤 펀더멘털적인 요인들만 봐서는 뭐 나쁘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그리고 또 이제 오늘 고점을 이렇게 완전히 돌파하면서 거래까지 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사실 이 종목은 저는 조금은 이제 긍정적인 시각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나. 물론 이제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약간 그들만 리그가 될 수는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은 저는 오늘의 모양을 봐서는 좀 긍정적인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료 가치를 봤을 때 굉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증권사에서도 커버리지를 게시를 했습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 스마트 병동 시대에 있어서 앞으로 리딩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앞으로 실적이 뒷받침되고 성장이 가속화된다면 펀더 측면에서는 예쁘게 바라볼 수 있다인데 그렇죠. 문제는 여기서 레벨업을 계속하니까 이거 무서워서 볼 수 있겠어? 근데 이미 기존부터 갖고 있었던 분들은 누가 있지? 여러 생각들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어떨까요? 일단 지금 의료 AI가 어제였죠. 루닛 실적 발표 이후로 또 안 그래도 이제 기대감과 뭔가 그냥 순환매, 해지주 이런 성격으로 움직이던 섹터들이 이제 대장이 완전 무너져 버리니까 이쪽에 투심이 악화가 됐는데 그 중에서 정말 우리 잘 모르는 이런 누군가가 있다고 이런 숨은 강자가 있다고 좀 그런 버프를 받아서 오늘 크게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이 기업의 모멘텀 자체는 좋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실적 좋은 기업들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상승을 하던 시장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RSI 한 95 정도면 저는 여기서 차마 매수하라는 얘기는 못 하겠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고 단기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은 당장 주말에 또 이슈들을 보고 다음 주에 시장 분위기를 보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지표상 과열 구간에서 누가 쉽게 매수할 수 있을까? 왜냐면 이제 빠져나오는 것까지 같이 고려한 매수가 밖에 얘기가 못 되는 상황인지라 어느 정도 그렇다면 가격이 내려온다면 예쁘게 볼 수 있을까요? 그 구간 되면 저희도 같이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는 좋은 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제약 한번 볼까요? 제약바이오 쪽이 좋고 또 특히나 최근에 감기 환자, 독감 환자 얘기 나오면서 여러 가지 오늘 이 이슈가 다 제약바이오 쪽으로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웅제약을 챙겨보고자 하는데요. 자, 중남미 수출 소식이 또 있어가지고요.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팩트시트도 나왔고 의약품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지도 확실화된 상황에서 대웅제약이 최근에 안 움직였던 종목이었는데요. 보니까 올라왔어요. 키가 올라왔습니다. 추세를 더 예쁘게 세울 수 있을지 보기 위해서는 최근에 재료가 괜찮은가. 왜냐면 워낙 이쪽 동네군이 화려한 종목이 많아서 고민되거든요. 이동훈 대표님 평가는요? 오늘 이제 부각이 된 종목 말씀드리자면 약간 전통적인 제약주들, 대웅제약,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가 어느 정도 눈에 띕니다. 사실 대웅제약은 이번 3분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은 역시 보톡스예요. 특히 이제 미주 시장에서의 어떤 성장세가 부각이 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실적에 좀 호실적으로 좀 견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대웅제약은 오히려 약간 미용 의료 쪽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주가에 굉장히 좀 작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나온 얘기는 사실은 이제 당뇨병 치료제죠. 그러니까 대웅제약이 개발한 당뇨병 치료제 엠블로정이 이제 중남미 8개 나라에 이제 수출 계약을 맺었다. 이번에 맺은 게 337억이고 이제 기존까지 합치면 한 1,400억이 좀 넘는데 지금 중남미 쪽이 이런 당뇨병의 어떤 이런 쪽에서의 어떤 성장세가 커요. 시장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중남미 쪽에 진출했다는 게 상당히 좀 의미를 가진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보톡스의 경우도 그렇고 이번에 당뇨병 치료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뭔가 글로벌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이제 다변화하는
이런 쪽에 조금 더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유한양행도 보면은 주가가 최근에 올라온 쪽에서 의미 있는 것이 해외 부분에서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 더군다나 이제 관세 이슈, 리스크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같이 좀 이제 뭉뚱그린다면은 사실 조금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오늘 좀 이제 장중 고점에서는 조금 이제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있다는 건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좀 주가가 못 가다가 이제 조금씩 그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어떤 다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저는 뭐 충분히 긍정의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다변화 쪽에 있어서 큰 점수 주고 계신다라는 점 저희 챙겨봤습니다. 그렇죠? 대웅자이 갖고 있는 뭐 보톡스 라인이라든지 여기에 또 그 약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퍼져나가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꼬리긴 하지만 뚫어줬거든요. 그간의 이 박스의 라인들을 오늘 뚫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여기선 더 기대할 수 있는 기술적 자리인지 싶어요. 그 뚫는 자리를 지키나 못 지키나도 굉장히 중요한 건지 오늘 꼬리 의미도 괜찮은 건지 싶네요. 좀 의견을 변경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제 더 많이 상승했을 때는 그래도 다음 주 좀 더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빠져주는 게 땡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오늘 오후장 들어서 보니까 더욱더 이 제약바이오 모멘텀이 좀 강해지는 것 같아서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뭐 금리나 수혜주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좀 방어하는 섹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술주들이 저는 더 흔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전통적인 제약주들이 지금 대부분 다 머리를 돌리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서 대웅제약 봤을 때 좋은데 오늘 너무 많이 상승을 해서 좀 다음 주에 조정일 때 들어가 보자라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빠져주는 게 땡큐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 의견으로 좀 정정하겠습니다. 네. 거래가 많이 실리면서 오늘 좀 꼬리를 달기는 했는데 오히려 땡큐인 거다 의견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의견은 긍정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진짜 쟁점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화장품 보도록 하고요. 화장품 속에서도 사실 그동안 다루지 않았었던 종목입니다. 실리콘2. 근데 꼭 이렇게 외면당했을 때 시장에서 반기를 들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실적을 우리가 11월 10일 날 받았을 때 잘 나왔네? 이제 어떡할래? 시장아? 라고 물어봤죠. 시장이 올랐는데 다시 또 빠졌죠. 뭐야? 한 번만이었나 봐. 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다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거래를 좀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동훈 대표님, 지금 신뢰의 문제는 접어든 거예요? 사실 이제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지금 제 주변을 보더라도 부정적인 의견들이 훨씬 더 많아요. 사실 저도 굉장히 오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제 저는 좀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은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번 3분기 실적을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주목한 거는 일단 북미 지역에서의 실적 다시 성장으로 돌아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4개 분기만이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사실 실리콘2가 실적 나오고 나서 실망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북미 쪽에서의 어떤 그 실적이 좀 이제 계속해서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건데 어쨌든 간에 4개 분기 만에 뭐 아이허브라든가 또 얼타뷰티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성장세가 좀 나타나면서 북미 지역이 돌아섰다라는 부분 이게 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전에 사실 그 북미 지역에서 이게 조금 집중이 됐던 게 뭐 조선마녀라든가 몇몇 브랜드 가지고 사실은 이 실리콘2가 실적을 견인을 했는데 요번에 보면은 브랜드도 굉장히 다각화가 됐고 제품도 다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정말 실리콘2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다라는 그런 좀 표현을 쓰고 싶은데 결국 이 플랫폼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이제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저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거는 유럽하고 중동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이제 확실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럽 지역에서 한 100% 이상의 성장세가 나타났고 중동 지역도 한 40%에 달하는 성장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다음 시장이 이제 유럽하고 중동인데 여기서 이제 결국은 실리콘2가 얼마나 늘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체 실적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서서히 좀 감지가 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다시 좀 실리콘2를 주가는 이미 빠져 있잖아요. 주가는 이제 완전히 예. 바닥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다시 좀 봐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실적 나오고 약간의 그 주가는 등락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은 저는 실리콘2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 과감하게 저는 좀 긍정의 의견을 드려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네. 3분기에서 보여줬었던 메시지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한마디만 예. 더 붙이면은 4분기에는 사실 저는 이번에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실적이 좋을 것 같아요. 4분기. 왜 제가 이런 근거 없는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자, 이번에 이제 셧다운이 풀려요, 미국에서. 예. 그러면은 그동안 월급을 못 받던 사람들이 월급을 받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4분기에 미국의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들이 많아요. 예. 미국의 언론들을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그 기사들이 많이 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굉장히 쇼핑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보다면 거기에 또 이제 어느 정도 낙수 효과가 이런 우리나라 화장품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4분기에는 지금 이제 화장품이 굉장히 지금 최근에 예. 안 좋고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난 기업들도 굉장히 또 부진했는데 4분기에는 좀 그런 어떤 하나의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까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에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국면이 되겠다. 3분기에서 한번 실적에서 잡아줬고 4분기에서 조금 더 확정적이게 된다면 오히려 여기서부터는 추세가 건강하게 쌓일 수도 있겠다라는 주가 향방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실리콘2에 있어서 오랜만에 긍정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실적이 있었고, 자, 윤 대표님께도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기에 또 알맞은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괜찮다면? 저도 화장품에 호되게 네. 당해서 다신 쳐다보지 말아야지 했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림이 예뻐지는 거는 또 긍정적인 얘기를 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개인적인 주관을 빼고. 그래서 지금 화장품도 이제 우리가 한 2, 3년 전에 모든 이 섹터별로 이제 대세 상승을 하다가 한번 걸러진 게 이제 올해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 올해 그리고 이제 이번 이 힘든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제 마지막 뭐 탑3, 탑5가 걸러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살아남을 종목군들이 뭐 APR, 실리콘2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요즘 너무 괘씸한 게 이들이 차익 실현을 해서 이제 시장이 빠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낙폭 과대 종목들을 조금 야금야금 매수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실리콘2도 이 부분에 해당된다.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 보시면 연일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만 원이 지지 라인을 받쳐주면서 지금 주요 이평선들이 모여주면서 이 외인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런 식이면 또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등락이 나올 수 있지만 4만 원은 지지를 해줄 것 같고 그럼 이제 이 안에서 5만 원까지는 조금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저도 매수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APR도 똑같으세요, 대표님? APR 한번 볼까요? 네, 왜냐하면 APR, 네. 뉴욕에서 지금 팝업하고 있고 또 그 누구죠? 킴 카다시안 어머니가 또 세일즈를 하셨더라고요, PR로. 예. APR은 사실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이 예. 나오는데 이제 주주분들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APR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주간들을 빼고 그럼 APR을 어디를 기준으로 봤을까라고 했을 때 20만 원 이탈 안 하면 조금 뭐 3개월에서 한 6개월 물려 있는다고 생각해도 다시 한번 이제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네, 20만 원 이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조금 확인이 됐고 그럼 APR도 충분히 저는 지금도 매수 관점으로 가도 된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실리콘2도 APR도 긍정의 의견으로 지금은 바라볼 수 있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비주들이 소외받고 있습니다 얘기했는데 그래도 실적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수 근거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봐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